한덕수. 이게 진짜 매우 나쁜 자입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매국노라는 게 제가 기자회견에서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글을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퍼날라요 지금. 이게 매국노라는 단어가 별게 아니잖아.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해서 뭐 나라가 가격 매겨서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익에 저해되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이고 방법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말 들어도 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데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지난번에 이걸 또 그걸 가지고 권한쟁의를 하기도 다른 나라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 발 살짝 빼가지고 협상을 완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두로라도 미국한테 이런 의사를 밝혀놓으면 다음 정부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국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변명이 있어요. 나는 지금 관리 내각일 뿐이다. 못한다. 그래도 40일 지나고 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 90일 유예 중에 30일이 남아요. 그 30일 동안 우린 충분히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30일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6월 4일부터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더 한 달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케이스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경제 재생상인가 그러던데 그 빨간 모자 썼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화자와인가 그런데 그래서 마가자와라는 이름이 새로 생겼다 그러던데.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직접 왔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인물이 간 그곳에도 트럼프가 나타날 것이냐? 일본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장관들 실무진 미팅하는데 대통령이 갔다는 그 자체는 미국이 지금 상당히 급하다는 똥줄 탔다. 그리고 그 본보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본보기를 일본과 한국을 타켓을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36개를 치는 게 지금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본 협상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대응 방식 선택을 해서 그때 적절한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는 약간의 샘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시바는 뭐라 그랬냐면 그 장관급 혁이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급할 거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견해 차이가 있다. 지금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 얘기 지금 안 하고 우리는 다 죽게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시바처럼 얘기해줘야 될 인물이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맞서지 않겠다. 자, 어떻게 한 국가를 어찌됐건 지금 대행이든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띠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 어느 국가가 됐든 그 상대 국가에게 대고 맞서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관세는 우리는 FTA로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25% 내놔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평등 조약이에요. 주권을 가진 국가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8%로 우리나라의 GDP의 3배 정도에 넘는 걸 인상하고 언제까지 하기로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깨겠다? 이건 조약 위반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상은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야, 이거 갑자기 뭐 불평등 조약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옛날에 강화도 조약 뭐 이런 거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을 잘못 처치해버리면 그 뒤에 후과는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그 후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는 새롭게 들어설 정부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한덕수한테 호통을 쳐야 되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저는 탄핵도 해야 되고요. 또 무슨 문제가 또 있었냐 하면 이참에 지난번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가 플러스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를 그러니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전역에 이 전쟁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없이 전역 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실은 경고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난 대한민국이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중에 싸울 때 이렇게 셋이 같이 싸우는 거야? 그 중에 우린 제일 전진기지 같은 거잖아요. 아니 일본이 지금 우리 유사시에 그렇게 되면 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대만 문제까지 여기는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그냥 듣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만 알고 그 우리 정부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내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 내란을 너무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훼손시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국익을.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뭐 이렇게 솔루션 없습니까? 답답하네 진짜. 답답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진짜. 뭐 차기 정부라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바뀐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정돈된 시스템을 가지고 정돈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은 100번 양보해도 이건 한덕수라는 사람의 개인 정치 혹은 사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40일간 기간이 충분히 미국도 주어진 미국이 준 기간 내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다음 정부로 넘겨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넘겨서 정돈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 한덕수 대행이 뭐 자기가 혹은 이 정부가 뭔가 합의되지 않은 무언가를 진행시키면 안 되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당당한 더 정치적 자산이 필요하죠. 다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또 친중 정부, 반미 정부 나왔다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가더라도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한 그 부담을 적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최선은 뭐냐? 미국이 뭘 원하는 정도만 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말은 하지 말고 미국의 원하는 정도만 듣고 와야 합니다. 듣고 온다. 그렇지. 니들이 원하는 게 그리고 뭐야? 지금 우리 당장 결정할 수 없다. 우린 다음 정부에게 그 최상목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최상목이 지금 한대행보다는 약간 나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정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목은 실제 안덕권 장관은 좀 더 나아가서 다음 정부한테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협상을 하러 가고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생각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이런 국회가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한덕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의 압력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루는 언론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부분은 아쉽죠. 어떤 아쉽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 헌재, 그다음 탄핵 이러다 보니까 헌재 2명 사실 한 것든 권한쟁의를 멈췄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막 그 언론이 이게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만큼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의식적으로도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뭐 신문으로 치자면 지면, 방송으로 치자면 이제 뉴스 방송 시간, 순서, 그리고 포털에서 배치되는 그 면을 봐도 이 관세 이야기가 한참 뒤로 밀려 있어요. 뭐 텔레비전 뉴스 기준으로 치면 한 6번, 7번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뭐 경선 얘기 나오고 내란 그 수계 피고인의 뭐 재판 얘기 나오고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의 뭐 어떤 뭐 누가 출마를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뒤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중요도도 그만큼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각성시키자라는 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만든 이유거든요. 각성이 됐을까요, 이 정도는?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역사 전공할 때 매번 국가가 위기에 처했던 환란의 시기에 보면 늘 역사에 사색 당쟁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국내 문제에 치우쳐서 서로 싸우느라고 외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딱 체제 전환기에 있거든요. 전 세계가 체제 전환을 하고 있고 각국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우리는 너무 국내의 문제,
국내 문제만 빠져 있어요. 예. 이거 빨리 각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자꾸 이 외교의 문제까지 그냥 정쟁의 문제로 자꾸 해석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한덕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예. 이렇게 나열해버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중국 편이냐 누가 미국 편이냐 이런 걸 맨날 따지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네. 뭐 조선 말기에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야 청나라 편이냐, 뭐 너 일본 편이냐, 뭐 러시아 편이냐 이런 거 따지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방법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이 대만의 유사시 한국이 일본이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거의 제가 이제 아예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다. 한국 없이 무슨 지금 한반도를 자기끼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반도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예. 저는 민주당한테 꼭 부탁하기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정부 가서 이거 하려면요. 또 친중 정부라고 훨씬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제출하는 걸 도와서 우리의 결의를 미국 쪽에 대만은 우리가 개입 안 한다는 부분을 그러면 중국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외교에서 큰 힘이 되는데 이걸 지금 사실상 그냥 좀 말하자면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는 해봤습니다. 지금 하려고요. 뭐 조금씩 얘기는 해봤었는데요. 예. 이게 어찌됐건 거기도 뭐 외교 전문가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체 나오는 것 자체가 친중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는 걸 지금부터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못하면 정권 잡고 더 못합니다. 이게 결국 아까도 말이 또 돌아가는 건데 국내 정치로 자꾸 치환시켜 버리면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면 그게 아주 뼈아플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오늘 방송 시간이 유독 좀 짧게 느껴지네요. 방송 시간이 벌써 오버되긴 했는데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두 분 또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시면 네. 바쁘시겠지만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빈손인데 다음에 커피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영 의원 또 김희교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다이브는 매번 그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논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숨겨져서 덜 알려지고 있는 뉴스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저희한테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장애인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적은 장애인의 날을 처음 봅니다.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예,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